저는 신장내과 전문의 김용선입니다. 혹시 요즘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나요?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절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신장 질환은 간 질환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가장 중요한 신장 회복의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80% 이상 망가질 때까지 뚜렷한 증상이 없거든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영상을 보신다면 신장병 자가진단부터 신장병 예방과 관리 및 의사들이 밝히지 않는 수박과 소금물로 신장병을 고치는 방법까지 한 번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얼마 전 저희 병원에 방문하신 73세 최현님은 1년 전부터 소변에 거품이 발생하는 신호를 무시하다가 몇 달 전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몸이 부어서 결국 병원에 오셨는데 검사해 보니 신장이 단백질을 거르지 못해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는 상태였는데 많이 피곤하고 기력도 없으셨어요. 몸 상태가 이렇게 되기까지 병원 한번 찾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니 단순히 나이가 들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셨답니다. 우리나라 신장질환 환자가 매년 10만 명씩 증가하고 있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현님처럼 신장이 망가지는 신호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십니다. 신장은 하루에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200ml 종이컵으로 900잔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신장은 노폐물 배출, 수분 조절, 전해 질균형, 혈압 조절, 적혈 구생성이라는 5가지 핵심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신장이 망가지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간은 70%를 잘라내도 6개월 만에 원래 크기로 재생되지만 신장은 단 1%라도 손상되면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손상된 신장 세포는 흉터 조직으로 변하고 남은 정상 세포들이 과로하면서 점점 더 많은 세포가 죽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2만 명이 넘는 분들이 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이라고 후회하고 계세요. 신장은 예방이 전부입니다. 망가진 후에는 정말 늦어요. 하지만 미리 알고 관리하면 100% 예방 가능하고 신장 질환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 신장이 나빠질 때 나타나는 5단계 자가진단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소변에는 단백질이 거의 들어있지 않지만 신장이 손상되기 시작하면 단백질이 새어나와서 거품이 생기고 오래 지속됩니다. 정상 거품은 1분 이내에 사라지지만 단백질을 걸러내지 못한 소변은 비누방울처럼 작고 불규칙한 크기의 거품이 변기에 5분 이상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신장이 보내는 첫 번째 위험 신호를 무시하면 신장을 쉽게 고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면 우리가 먹는 수박과 몇 가지 과일로도 고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방법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얼굴과 발목의 부종입니다. 신장 기능이 본격적으로 저하되면 체내 수분과 나트륨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아침에 얼굴이 붓거나 저녁에 발목이 부어오릅니다. 저녁에 양말을 벗었을 때 발목에 양말 자국이 남아 있다면 우선 발목 부종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발목 부종은 폭사뼈 위쪽을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5초 이상 자국이 남습니다. 2단계가 되면 소변량이 많이 줄어들고 소변 색깔도 많이 진해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쉽게 피로해지고 숨이 차는 증상입니다. 신장은 적혈 구생성을 돕는 에리트로포이에틴을 분비하는데 기능이 저하되면
빈혈이 생겨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하루 종일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피부 가려움, 입맛 저하, 구토, 소변량 감소 등이 나타나며 이는 체내 독성 물질이 본격적으로 쌓이기 시작했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투석이 필요한 말기신부전 단계로 신장이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해 혈액 속 노폐물을 기계적으로 제거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뒤 아침 첫 소변을 관찰하시고 매일 아침 거울로 얼굴 부종을 확인하세요. 몸이 부어 있다면 혈압계로 혈압을 재어보시고 140에 90 이상이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으세요. 평소보다 쉽게 피곤해지거나 숨이 차는 증상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시고요. 이제 신장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수박의 놀라운 효과를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수박은 그냥 여름철 간식으로 먹는 시원한 과일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약효로는 신장 기능 회복이라는 놀라운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수박은 수분이 90% 이상으로 천연 이뇨제 역할을 하며 시트룰린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 신장 혈류량을 증가시킵니다. 시트룰린은 아미노산인 유기 화합물인데 시트룰린이라는 이름은 수박을 의미하는 라틴어인 시툴러스에서 유래할 정도로 신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시트룰린은 좁아진 신장의 혈관을 넓혀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천연신장 치료제입니다. 또한 수박의 라이코펜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신장 세포를 보호합니다. 몇 년 전 저희 병원에 찾아오신 72세 노웅님은 3개월 전부터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얼굴과 발목이 자꾸 붓는다고 하셨는데 검사를 해보니 단백뇨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신장 기능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정상인의 단백뇨 수치는 하루에 150mg 미만이고 3.5g 이상을 신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노웅님은 3.9mg으로 많이 심각한 상태였고 각종 처방이 잘 듣지 않아 걱정했지만 석 달을 넘게 아침 저녁으로 수박을 챙겨주신 아내 덕에 열심히 드신 결과 단백뇨 수치가 500mg 이하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수박을 껍질째 같이 갈아서 한 컵씩 드시고 계속 소금물을 드셨답니다. 이 소금의 효능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수박도 드실 때 주의해서 드셔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다른 과일도 그렇지만 수박도 대부분의 영양소가 껍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트롤린 성분도 껍질에 많이 있습니다. 또한 수박씨에는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세포 손상을 막고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되니 껍질과 씨를 함께 갈아서 드시길 권합니다. 겉껍질이 드시기 불편하시다면 감자칼로 거친 겉 표면만 제거하고 나머지 껍질 부분은 수박씨와 함께 모두 드시길 권합니다. 둘째, 수박을 드실 땐 공복에 드셔야 체내 흡수가 잘 됩니다. 아침 공복과 저녁 식후 2시간 후가 적당합니다. 셋째, 수박이 아무리 좋아도 과식은 금물입니다. 수박에는 칼륨 함량이 높아서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하루 500g 이하로 제한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 드세요. 하루 2컵 정도면 적당합니다. 수박을 말씀드렸으니 수박과 함께 신장에 도움이 되는 과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사실을 말씀드려도 안 믿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되지만 그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한 분이라도 실천하셔서 몸이 나아지셨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분의 사연을 올려주시고 공유도 부탁드려요. 신장을 고치는 수박의 놀라운 효과에 또 다른 시너지 효과를 내는 과일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펙틴이 풍부해서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체내 독소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 하루에 사과 하나면 병원이 필요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사과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혈압을 낮춰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과 펙틴이 풍부해서 신장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 등 신체 기관 모든 곳에 작용합니다. 사과는 점심 식사 전에 반쪽 정도를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은 몸의 나쁜 물질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장에 부담을 덜어줍니다. 당뇨 환자들의 공통점은 신장이 나빠지는 것인데 블루베리는 당뇨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블루베리는 하루에 반컵에서 한 컵을 수박과 같이 오전과 저녁으로 나누어 드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만든 블루베리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크랜베리입니다. 크랜베리는 블루베리처럼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고 특히 요로 감염 예방과 심혈관 개선에 탁월해서 신장 염증 악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0g 분량 종이컵 반컵 정도를 오후에 드시면 좋습니다. 수면 중 소변 때문에 깨면 질 좋은 숙면이 방해되므로 수면 2~3시간 전부터는 물도 드시지 말고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수면 시간은 최소 7시간이 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신장에 좋은 과일을 여러 가지 드시면 수박만 드시는 것보다 효과가 훨씬 빠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단,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일의 당 때문에 위에 말씀드린 과일의 양을 반으로 줄여서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과일을 잘 드셔도 올바른 수분 섭취가 따르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성인의 경우 하루 1.5에서 2리터가 권장되는데 갈증을 느낄 때만 물을 드시는 건 매우 안 좋은 습관입니다.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 몸의 세포가 이미 탈수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고 신장에서 독소를 배출시킬 물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갈증 상태가 자주 그리고 오래 발생된다면 신장의 독소 배출 능력이 크게 떨어져 신장병을 유발하고 악화시키게 되니 평소에 미리 물을 자주 마시되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30분에서 1시간마다 한 컵에서 반 컵씩을 계속 드세요. 하루 권장 물 섭취량은 몸무게의 3%입니다. 60kg이면 1.8리터가 되겠죠. 그리고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차가운 물을 마시면 위장이 급격히 차가워져 소화력이 떨어지고 심하면 배탈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가 차가워지면 제 기능을 못하게 되고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혈관이 수축하게 되므로 물은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미지근하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이 영상에서 놓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신장병 환자에게 가장 금기시 되는 성분이 염분입니다. 모든 유튜버나 의사들이 저염식을 해야 하니 나트륨 섭취량을 하루 2g 이하로 제한하는 게 일반적 의학상식이라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헬로시니어는 여러분께 검증된 사실만 말씀드립니다. 신체 혈액 속의 염도는 0.9%이고 태아가 자란 양수의 염도도 0.9%이며 병원에서 의뢰에 맞는 링거의 염도도 0.9%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신체 혈액의 염도는 0.9%가 유지돼야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몸은 그렇게 되도록 처음부터 만들어져 태어났습니다. 저염식을 하라는 일부 의사나 매스컴 때문에 병원에서 맞는 링거에 소금이 들어있다고 아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짜게 먹으면 고혈압을 일으킨다고 하면서도 혈관에 직접 투여하는 링거 속 소금은 괜찮다는 말인가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대부분의 의사들은 입을 닫습니다. 소금이 신장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금을 줄이면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 모르나 결국 신장을 더 나빠지게 만듭니다. 소금이 고혈압을 일으킨다는 이러한 속설은 염분 때문에 몸에서 물을 많이 먹었을 때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인체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정밀하고 능동적입니다. 그래서 혈액 속에 소금이 많으면 신장에서 소변으로 배출해서 체내 염분을 0.9%로 조절하려 합니다. 신장에 부담을 준다고 저염식을 하게 되면 신장은 염분을 조금만 걸러내서 당장은 편할 수 있으나 다른 장기가 무너집니다. 소금, 즉 염화나트륨이 인체에서 하는 역할 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염화나트륨은 인체에 들어오면 우선 소화액을 만드는 염산과 심장을 뛰게 하는 나트륨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저염식을 하게 되면 우선 소화가 잘 안 되고 심장박동도 약하게 뛰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장을 염통이라 부르는데 염자가 소금염자인 이유를 아시겠죠? 소금의 역할은 이외에도 면역력 강화, 심혈관 보호, 뼈 성장 및 골격 유지, 해독 및 살균 작용, 노화 방지, 신장 기운 강화, 집중력 강화, 근육통 완화 등 신체 각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소금의 역할을 100%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미지근한 물에 소금을 살짝 타서 그 소금물을 수시로 드십시오. 염도는 계량하기 번거로우므로 국에 간을 하듯 간간하게 만들어서 드시되 소금물을 드신 다음 날 몸이 더 부었다면 전날 먹은 소금의 양을 기억해 두셨다가 그 양의 반으로 줄여서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날 몸에 부은 상태를 체크하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소금의 양을 거기서부터 몸에 맞게 아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는 말에 억지로 물을 갑자기 많이 마시게 되면 인체 내 수분이 과다해져서 혈액의 나트륨 농도가 낮아지는 저나트륨혈증 상태, 즉 물중독 현상으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부종 혈압 상승과 신장을 혹사시켜 신장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위험한 행동이니 맹물보다는 소금이 살짝 들어가 있는 소금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여름에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소금물을 섭취하는 이유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2020년 아일랜드에서는 한 환자가 수술 후 의료진의 권유로 소금기 없는 물을 많이 마셨다가 저나트륨혈증으로 사망한 사례가 법원에서 인정된 바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소금을 먹느냐도 알아봐야겠죠. 천일염은 순수 정제염에는 없는 각종 필수 미네랄이 풍부하지만 심각한 바다 오염으로 인해 중금속, 화학물질, 미세 플라스틱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이것이 축적되면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키게 되므로 높은 고열로 가열하여 유해물질을 날려보낸 죽염이나 용융소금을 권합니다. 만약 이런 비싼 소금이 경제적 부담이 되신다면 집에서 간단히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헛냄비에 국산 천일염을 센 불에 볶다 보면 숨쉬기가 힘들 정도의 독한 연기가 나올 겁니다. 이 연기는 몸에 해로운 각종 물질이 열에 의해 기화돼서 날아가는 것이니 환풍시설이 잘 되는 곳에서 작업하세요. 이 연기가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볶아서 그 소금을 쓰시면 됩니다. 물론 죽염만큼의 효과는 없겠지만 천일염을 그냥 쓰시는 것보단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이 소금을 반찬이나 김치 만들 때 활용해 보세요. 감칠맛이 확 올라와서 음식이 훨씬 더 맛있어집니다. 조미료가 필요 없을 정도예요. 소금물로 신장을 치유하시는 기간에는 커피나 각종 음료수 등은 피하십시오. 과도한 이뇨작용으로 신장에 부담을 주며 신장결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신장에 좋은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장에 좋은 운동은 저강도 유산소 운동입니다. 대화가 가능한 속도로 30분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이 최고입니다. 주 3회 이상 시작해서 매주 혹은 매달 5분씩 늘려가세요.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신장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줍니다. 반대로 고강도 무산소 운동이나 급격한 근력 운동, 탈수 위험이 있는 격렬한 운동은 피하세요. 좀 더 자세한 운동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만든 영상을 참고하세요. 제 환자 중 잊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71세 박수님이셨는데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이분은 다리와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고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셨어요. 신장약 처방을 하는 저로서도 의문이 들 정도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과일과 소금물과 함께 유산소 운동을 권했습니다. 하루 5분, 다음 주는 10분. 10분을 못하실 것 같으면 9분, 8분이라도. 박수님은 처음엔 5분도 힘들어 하셨지만 체력이 허락하는 한 끝까지 하셨어요. 정말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6개월 후 이분을 다시 만났을 때는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으로 저를 놀라게 했어요. 또한 61세 권성님은 처방약 하나 없이 크레아틴인 1.8mg에서 금연, 금주, 규칙적 운동, 수면 패턴 개선을 통해 6개월 만에 1.5mg으로 그리고 1년 후에는 거의 정상 범위까지 회복된 사례가 있어요. 이분은 워낙 술과 담배를 좋아해서 고치기 힘들 것이라 생각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금주 금연을 확실히 하셨어요. 아마 이것이 건강 개선에 큰 역할을 한 듯 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신장의 기능을 좋게 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도 늘어나고 그 결과 신장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영상 시작 부분에 과일 설명드릴 때 숙면에 대해 잠깐 말씀드렸죠. 나이가 들수록 신장이 약해지면 숙면을 못 이루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침잠이 없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꼭 잠에 들어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신장 회복의 골든타임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입니다. 우리 몸에 내장되어 있는 생체 시계가 이 시간에 각종 호르몬과 멜라토닌을 활발하게 생산하여 손상된 신장 세포를 복구하고 재생시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시고 완전히 어둡게 만드셔서 생체 시간에 따라주세요. 그리고 신장 회복에 필요한 수면 시간은 하루 7, 8시간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지속 분비시켜 신장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압을 올립니다. 아무리 좋은 약과 처방과 방법도 마음이 불편하거나 긴장 상태이면 소용없어요. 잠들기 전 10분이라도 명상, 깊은 호흡, 요가를 하시면 마음도 가라앉고 숙면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독서나 음악 감상 같은 취미 활동으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신장 건강 관리는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듯 중요한 건 꾸준함과 지속성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상황과 조건이 다르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에게 맞는 속도로 천천히 개선해 나가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신장 건강관리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다음에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